오늘은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고TV MC 연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 16학번 박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16학번 이세진입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저희 4년 도고동문학과 편에 흔쾌히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고동문학과 하면은 뭐 독일어를 배우는 과라는 거 정도는 공대생인 저도 바로 알 수 있겠는데 그래도 두 분이 도고동문학과는 이런 과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도고동문학과는 1차적인 목표로 독일어를 구사하는 능력과 독일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2차적인 목표로는 거기서 나아가서 독일의 역사라던가 정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독일과 관련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과입니다. 은선 씨가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아니요.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저희도 뭐 독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하는 학과입니다. 도고동문학과에 진학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두 분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과에 입학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논술, 일반 전형, 학교단 추천 전형, 융합 인재 전형, 기획 등 그리고 국제 인재 전형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아직 논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20명 뽑고 정시를 10명 뽑는데 그 수시에서 4명이 논술이고 나머지가 학종과 특기자로 나뉘어요. 올해부터 이제 교과 전형이 또 없어졌기 때문에 학종이랑 특기자의 비율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진 씨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셨나요? 저도 수시인데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본인의 그런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논술이 약간 학교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자주 나오고 그리고 어떤 어휘 구사를 좋아하는지가 학교마다 특이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신다면 한 개의 학교를 정해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이런 식의 뭔가 답안을 쓰는 거를 약간 선호한다. 이런 방식을 익혀나가는 게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혹시 뭐 따로 학원을 다니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으셨나요? 강의라기보다는 기출일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 답안과 뭐가 다르고 모범 답안에서 선도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굳이 학원이나 강의를 듣지 않고 기출을 풀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은선 씨는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저는 수시의 일환인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도 고교 1년 포함 3년 이상 해외 거주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그 연고TV 구독자분들이 항상 어떤 뭐 도고동문이라든지 영어 영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언어를 배우는 과에 대해서 다룰 때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엄청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재외국민 전형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 9년 이상 거주자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3년 이상 해외 거주자 중에 고교 1년 포함 연속 3년 해외 이주 거주자 전형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어요. 3년 이상 해외 가정 이주자는 이제 1년 포함 연속 3년 혹은 1년 포함 통산 4년으로 이렇게 나눠요. 띄엄띄엄 4년 이상 사신 분들 혹은 고교 1년 포함해서 3년을 쭉 사신 분들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정원에 2%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한두 명, 많아야 2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1단계는 서류 전형을 보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모집단이 3배수 정도 선발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는 고교 성적이나 활동 서류 같은 것들 그리고 외국 고교 나오셨으면 스쿨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스쿨 캘린더 같은 것들도 첨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때 제가 자사고에서 했던 경험 중에 언어와 함께 문화도 교류하는 문화교류 동아리도 만들게 돼가지고 동아리를 창설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기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더 높은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나요? 독일
독일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중간 이상의 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좋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제 특별하게 요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으로 가서 도고동문학과를 졸업 후에 진로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다 외교관이나 그런 교직 기술 통해서 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선배님들을 보면 약간 문화계 그리고 뭐 은행,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PD나 기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그래요. 도고동문이라고 해서 독일과 관련된 거에 치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많이 준비하나요? 네, 보통 도고동문학이라는 건 독일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인문학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문학이 약간 해외 마케팅이냐 컨텐츠를 홍보하는 데서 어떻게 쓰이냐 이런 거를 기업에서 많이 중시를 한다고 해요. 은선 씨 선배님들은 어떤 진로를 또 택했는지? 저희 선배님들도 통번역 쪽으로 나가신 선배님도 계시고 법조계나 외교관이나 교수 쪽으로 진로를 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지금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시나 대기업 취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 그런 게 그것 자체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원래 좀 더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접목시켜서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었고 다음 걸로 넘어가서 앞에서 두 분이서 학과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과의 대표적인 강의를 통해서 두 분이 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는 걸 도와주신다 해요. 은선 씨부터 대표적인 강의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도고동문학과에서는 졸업 요건으로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이 두 책이 이제 1학년 분들이 신입생분들이 들어오시면 꼭 들어야 되는 교양 독일어 초급, 교양 독일어 중급이랑 전공 독어 1, 2의 교재예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제대 B1 이상 소지하고 계시면은 이런 과목은 필수 조건이 아니고요. 이 대신에 다른 전공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대표적인 강의로는 독일 문화의 이해, 독일 문화 이해라고 해서 문화만 이해하지 않고요. 독일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텍스트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일어 문법이라던가 어휘, 그런 어학 쪽의 지식도 좀 더 쌓아갈 수 있고요. 외국인 교수님들께서 진행한 수업도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독일 명작의 고향이라고 100% 독일어로 수업을 하세요. 그런 걸 들으면서 독일 문화, 고전 문화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되게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전공 서적이 무채색이 아니네요. 네, 안에도 네. 보면은 되게 색깔이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있고. 예뻐요. 그래서 네. 네, 지루하시지 않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그 공대 책 같은 거는 거의 다 그 재본해가지고 아시죠? 삭막하고 두껍기만 하고. 근데 약간 그 비비드한 컬러를 보니까 네. 약간 학구열이 훔쳐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세진 씨는 뭐 같은 도고동문까지만 어떤 대표적인 강의가 있을까요? 네, 저희도 전공에서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고동문학의 이해라고 해서 독일의 이제 고대 문학부터 최근 현대 문학까지 배우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딱히 없고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PPT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독일어 텍스트 읽기라고 해서 이게 다 독일 문화, 경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를 배우면서 독일어 단어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독일에 대한 뭔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연대 교재는 참 만족하네요. 네. 안타깝게도 흑백이네요. 그래도 필기가 알록달록해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업에서 한국말로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요? 그 외국인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는 회화 연습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독일어를 사용해야 하는 편이죠. 독일 출신 교수님하고 한국 출신 교수님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 교수님이 약간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독일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교수님. 네. 독일 출신 교수님은 3분 정도 계시고요. 네, 그 외에는 모두 한국인 교수님이시죠. 네.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고동문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어를 이렇게 배우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다면 수업에서 많이 뒤처지거나 따라가기 힘든가요? 전공 강의는 1학년들 전공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1 이상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듣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은 그 강의를 듣지 않고 다른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들도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 이상만 넘으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화돼 있어서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각자 열심히 하시면 언제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상당히 모범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세진 씨 같은 경우 좀 더 고생을 하신 분이 없었나요, 주변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저희는 1학년은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송도에 1년 있는 동안 저희 도고동문학과만 전공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전공 수업을 안 듣고 필수 교양으로서 독일어 1과 2를 수강할 수가 있는데 독일어 1은 아베체데라는 그 알파벳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그거는 저처럼 외고를 나왔거나 독일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어를 처음 접하는 과 애들끼리만 같이 듣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업을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1년 동안 이제 독일어를 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2학년부터 전공 진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학교 다 어쨌든 약간 수준별 수업을 잘 해놔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는 계단은 충분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서 도고동문학과 강의들은 독일어 자체보다 독일 문화를 배우는데 좀 치중되어 있다거나 뭐 두 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자체랑 독일 문화랑 도고동문이라는 게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강의를 들어봤을 때 두 개 배우는 비율이 약간 체감상 어떻다 정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융합한다는 게 목적이라서 독일어와 독일 문화의 수업을 약간 좀 골고루 분배하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독일어 텍스트를 읽지만 결국 이 텍스트의 내용이 독일 문화나 문화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독일어 자체보다는 독일 문화나 문학 그리고 독일의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선 씨가 느끼기에는 어떤가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죠? 제가 느끼기에는 독일어 문화나 독일 언어 둘 다 적당히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어휘 연습이라고 해서 독일 어휘를 배우는 것도 있고 독일 명자의 고향이라고 해서 독일 명문학들을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아무래도 시간표를 짤 때 잘 밸런스를 맞추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덕분에 도고동문과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고 4년 시즌2부터는 역시 구독자분들이 직접 물어보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고동문과 내에 독일어를 이미 할 줄 아는 어떤 유학을 통해서 이미 독일어를 잘 구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세진 씨부터? 네, 저희 학번의 경우에는 31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1명도 없고 외고 출신이라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5명 정도예요. 근데 이게 저희 학번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모든 학번에서 거의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딱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적네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과는 전체 한 40명 내외가 정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독일에서 살다 온 친구는 저희 기수에선 3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에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온 경우는 8명 정도, 8,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기초 수업은 들을 수도 없고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다음 질문으로 가서 4년간 도고동문학과에서 공부를 한 후에 졸업을 하면은 독일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공인 점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나가서 실제 독일 가서 회화하거나 눌러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든지. 제가 사실 방송 초부터 이걸 좀 못 알아들었는데 제대와 베아인스가 뭐 일종의 그 독일어 공인 능력 시험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대는 뭐예요? 최대? 제대는 네, 최대. 최대. 네, 죄송. 네. 스티페카 도이치 맞나요? 맞겠죠? 네, 그냥 그 자격증의 종류 이름이고요. 저희 토플, 탭스 뭐 이런 것처럼 네. 하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 시험 이름이 뭐죠, 정확히? 스티페카 도이치. 아, 네, 너무 최대? 어렵고. 그 시험에 어떤 구성이 돼 있어요? 뭐 듣기, 쓰기 똑같나요? 그런 약간 영어. 토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렇게 네 개. 그리고 그 시험을 하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성적이 등급이 돼 있어요. 합격이라는 그런 그 인정을 해준 등급이 3등급. 아인스 가장 낮은 레벨이고요. 아인스, 그러니까 A1, 아인스, 아츠바이, 베아인스, 베츠바이, 체아인스, 채츠바이까지 있어요. 채츠바이는 이제 원어민들 거의 원어민들도 짜기 힘들다고 하고요. 체아인스 정도면은 베츠바이, 체아인스 정도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도고요. 베아인스는 일단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일상생활 뭐 그런 거를 막힘없이 잘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전공 필수 강의가 제대 베아인스 코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졸업 요건도 베아인스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베아인스 수준은 달성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는 어떤 졸업 요건이 아무래도 저희는 또 고려대학교보다는 한 단계 높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는 졸업 필수 요건이 공인어학 자격증으로 환산되지 않고요. 또 공인어학 자격을 딸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공을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을 다 들어야만 이제 졸업이 가능하고 그 학점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업들을 다 들으면 배츠바이에서 체아인스 능력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실 도고동문학과를 희망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찬 한마디씩 독일어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해도 되고요. 네. 만약에 이번 연도에 아니면 내년에 저희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 테니까 좀만 더 힘내셔서 고려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태진 씨는? 저는 이제 독일과 독일 언어라는 게 참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도고 동문학과를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을 좀 덜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3들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조만간 연세대학교 도고 동문학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고동문학과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참 많은 정보를 알아갔는데요. 오늘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유익했습니다. 그럼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밑에 츄스